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요, 세상 일이 제 뜻대로 안 되면 세 가지 한탄을 합니다. 첫째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사주팔자 타령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전생 타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타령을 해요. 그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느냐, 이건 무슨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거나, 이 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거나 팔자 타령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 걸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탁발이라 해서 알아요? 나무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얻어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사제 계급,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 집에 가서 탁발하러 또 가서 썼더니 그 브라만이라는 그 사제가 이 음식을 주기는커녕 욕을 막 했어요. 사대 육신이 멀쩡한 놈이 얻어먹기는 왜 얻어먹으러 다니냐? 네가 농사짓고 네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옛날에 육신이 멀쩡한 게 밥 얻어먹으러 오면 그런 욕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게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주고 욕을 하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말지, 욕은 왜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그럴까? 할 말이 있겠지. 그 사람 뭐라 그럴까? 왜 아침부터 남자에 밥 얻어 먹으러 와? 네가 얻어 먹으러 오니 내가 욕을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을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밥 얻어 먹으러 왔어, 이렇게 될까? 아니요. 내가 이제 달라 그래서 그 집 앞에 서 있었지, 이러겠죠. 그러면 그 주인은 또 뭐라 그럴까? 야 아침부터 왜 남 집 앞에 서 있어, 이러겠지. 그럼 나는 야 길이 다 네 거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서 있지도 못하나. 이러면 이제 언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막 언쟁을 하면 옆에서 보고 뭐라 그럴까? 아이고 저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났잖아, 그죠? 두 사람은 오늘 보자마자 저렇게 불꽃 튀기고 싸우잖아요. 왜 저럴까? 아이고 전생의 원수였나 봐. 그러니까 이 생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싸우지. 아이고 저러니까 다음 생에 또 뭐가 될까? 원수가 되겠죠. 이렇게 삼생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래요. 빙긋이 웃었다 그래요. 욕을 막 하는데 빙긋이 웃으니까 그 바라문이 왜 웃냐 하고 또 웃는다고 또 신경질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시오,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옵니까? 그러니까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 손님이 올 때 선물을 갖고 올 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당신이 싫다고 안 받으면 그 선물이 누구 거요? 그러니까 그야 가져온 사람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라문이 하는 말이 근데 그건 왜 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당신이 나한테 욕을 선물했는데 그걸 내가 안 받으면 그게 누구 거요? 그랬어. 맑게 알아들었어요? 욕을 선물했는데 내가 웃는다는 건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맞받아 쳤다는 건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아차 싶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잘 차렸어 부처님께.
접대를 하고는 그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는 밥 먹는데 시중을 들었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아이고 저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틀림없이 전생에 좋은 인연이었을 거야. 그죠? 그러니 이 생에 저렇게 좋지. 아이고 저러면 다음 생에도 좋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좀 이상하네요. 아까는 삼생이 뭐였었다? 원수였는데 이번엔 삼생이 선년이 되잖아. 그죠? 차이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상대가 욕을 할 때 맞받아쳤느냐 웃었느냐 요거 하나 차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 그래요. 한번 부처님이 웃음으로 해서 과거생 지금만 좋아진 게 아니라 언제까지 좋아져 버렸다. 과거생까지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생이 나쁘다 하는 것은 지금 나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찾아와가 저보고 아이고 스님요 이래. 왜요? 저희 부부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야? 원수지. 그러면 아이고 그렇죠. 그래. 어떻게 내가 알아맞혔을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와서 물을까? 나쁜 사람이 물을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원인을 과거를 따지니까 전생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안 좋으니까 또 내생도 나쁠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빙긋이 웃으면 이렇게 현생도 좋아지고 전생도 좋아지고 내생도 좋아져서 삼생의 업이 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과거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지금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욕을 할 때 맞받아쳐서 싸우느냐 안 그럼 빙긋이 한번 웃느냐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 한번 빙긋이 웃느냐 애가 뭐라 그럴 때 한번 빙긋이 웃을 수 있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그게 말이 쉽지 웃어집니까 안 웃어집니까? 안 웃어져. 오늘 저기 법문 듣고 가서 해야지 했는데 한번 가서 꼬라지 딱 보면 막 성질부터 먼저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꼭 내 운명이 하늘이 정했거나 신이 정하거나 사주팔자에 정해졌거나 전생에 적혀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 주어진 상태에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였어요. 불교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인생 얘기하러 온 거예요. 종교도 떠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의논해보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강사가 스님이다 뿐이지 뭐 불교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속에 뭐도 들어있다. 불교도 들어있고 이 속에 기독교도 들어있고 이 속에 공자 말씀도 들어있고 그래요. 법문을 한다 하면 부처님 얘기 먼저 하고 우리 인생 얘기 하는데 오늘은 우리 인생 얘기를 먼저 하자. 우리 인생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웃어가면서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누가 얘기할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참 힘들 때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접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네, 저는 마흔인 시동생의 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네,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동생이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남편이 카드 대금을 해결해 주자 시동생은 차를 사고 결국 차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 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네, 시동생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돈 때문에 몇 날 며칠 술을 먹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네,
일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일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 있을 곳이 없다고 하면 남편은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일도 가르치고 하면서 살게끔 해주려고 하면 일도 하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시동생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면서 남편은 저한테 시동생 욕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오라고 해서 화를 부르나 하고 무척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동생은 싸우고 오고 가기가 반복입니다. 이런 남편과 시동생 모두가 이해가 안 되고 시동생의 모든 짐을 혼자 지려하고 하는 남편이 답답합니다. 이상. 그래서 네. 그러면 자기는 어느 게 좋겠어요? 시동생이 잘 살고 자기 남편이 못 살아서 맨날 시동생한테 얻어먹어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 남편이 살고 시동생이 못 살아가 이래 얻어먹어 오는 게 낫겠어요? 둘 중에 하라면 어느 거 하겠어요? 저희가 잘 사는 게 낫죠. 네? 저희가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마세요.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못 사도록 인연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그래 시동생이 와서 패 끼친다고 불만하면 입장이 바뀌어져요. 입장이 바뀌는 게 낫겠어요? 막 이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도 뭐 형제지간은 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산다는데 뭐 시동생도 동생이고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편으로 마음을 생각하면서도 동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동생이 아니고 인연이 아들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하지만은 남편 마음에는 이 동생이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책임감 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남편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 해가서 그러니까 마음은 아들 같고 생각은 동생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자기 인연을 잘 몰라가지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같으니까 안쓰러워할 때는 누같이 느껴지고 아들처럼 느껴지고 꼬라지 볼 때는 누같이 느껴진다. 동생같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생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거지같이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못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또 와서 다 그럼 뒷바라지 아들같이 해주느냐? 또 그것도 못해요. 왜? 이 동생하고 아들 이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들같이 돼서 잘못되면 아픈 마음은 아들같이 느껴서 못 버리고 생각은 이게 다 큰 게 동생이 저러니까 자꾸 또 시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 큰아들인데 마 놔뒀어 얘기 자꾸 다독거려야 돼. 우리 큰아들인데 막 키웁시다 이렇게. 아들이면 어떡하겠어. 그래도 키워야지. 네.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 그지? 네. 그렇게 오히려 기도를 해주면 자립이 돼요. 이걸 쳐내지 말고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독거리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엄마 일찍 죽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못 잡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동생도 형님인데 형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시겠어요? 네. 근데 형과 누나도 있거든요 또. 그런데 그건 안 가고 이 집에 붙어 있지. 네. 인연이 그랬으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떡해.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들 하나 더 있다. 자기 집엔 아들이 몇 키야? 애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 큰 아들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키웠어. 네. 알았어요. 네. 그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갖고 시비하면 싸우는 게 나아요. 그냥 막 인생이 이런가 보다. 아이고 내가 나눠도 먹고 그래도 하나 내가 먹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네. 네, 감사한 마음을 내야 돼. 이걸 한탄하면 안 돼. 알았어요? 네. 어떤 분이 이런 날 나한테 물었어요. 스님요, 그래 어떤 보살님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8남매 맞이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7명 시누이 시동생을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20년간 빼빠지게 그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큰 집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그 방법 간단하지.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할까 몰라. 아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제가 해야죠. 그랬어. 네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폭삭 망해버려라. 폭삭 망해버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죠?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래서 내가 그래 폭삭 망해가지고 시동생들한테 돈 받고 살래. 그래 가진 거 있어서가 조금씩 줘가면서 살래.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막 가지고 살게요. 그래. 자기도 어떡할래?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집집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 중에도 이래 애매기는 게 있고 동생 중에도 이래 애매기는 게 있고 어떤 데는 또 시누이가 또 시집당 가고 붙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애매기는 집도 있고 이 집집마다 가끔보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거 이제 남편은 그게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자기 동생이니까 그래도 건사해야 안 해요. 하는데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저 왜 저런가 싶으잖아. 그죠? 남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질문 받은 거는 시동생 셋이가 장가를 거 그래 붙어 산대요. 셋이가. 하나는 60이 다 돼. 50몇 치고 40몇 치고 셋이가 장가를 안 가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야, 또 당신 좋겠다 이러니까 왜요? 그래. 남자를 넷이나 데리고 사네. 많이 데리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죠, 그죠? 여러분들 남자는 여자 넷이 데리고 사면 좋아 보이잖아. 그것도 사실은 남자 넷이 데리고 사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데리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나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인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더라도 그걸 갖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속에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속에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걸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삶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나무를 심어도 똑같이 안 자라고 똑같이 콩을 심어도 똑같이 안 자라고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인연도 있고 저런 인연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이것도 큰 괴로움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동생 애매는 게 나아요? 아들 애매는 게 나아요? 예? 동생 애매는 게 낫고 이거 이렇게 애매게는 거는 하지만은 가족 중에 병 들어가지고 똥수발하고 집에 누워 있어도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지. 근데 이런 건 다 그래도 집 안 먹고 돌아다니잖아,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내한테 이런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들 하나 더 데리고 살든지 남편을 둘 데리고 살든지 자기 생각나는 걸 하세요. 아들을 하나 더 데리고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인연 이거는 남편 인연보다 아들 인연이니까. 예, 다음 네 질문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전 동서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동서들은 항상 저에게 서운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힘껏 정성껏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서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너만 잘 살고 편하면 다냐? 형제가 그래도 되냐?
이제는 큰 집에 가기 싫습니다. 얼굴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아주 쉬운 겁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된다. 그럼 안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안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안 갔겠죠. 나한테 안 묻고. 안 가도 모든 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첫째는 남편이 가라 그러죠. 그런데도 안 가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죠. 또 형제간에 교류를 안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관계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서 이러한 나머지를 감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지금 문제 제기한 이런 불편을 감수하든지, 인생은 그 둘 중에 선택입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나한테 물을 것도 없이. 근데 왜 나한테 물었을까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니까 물었겠죠. 가거나 가지 않거나 우리는 이 두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만나서 잔소리 들으면 싫으니까 다음에는 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면 또 남편이 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거나 이래서 그 다음에 또 가게 되고, 가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게 되고. 간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기 싫을 때 고민이 생기고, 안 간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야 될 상황이 될 때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간다 안 간다 이런 결정은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게 됩니다.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단정하지 마라, 정하지 마라 이게. 갈 행편이 되면 가고 못 갈 행편이 되면 안 가고, 이걸 정하려고 하지 말고 열어놔라. 그래야 자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괴롭지 않느냐? 앞에 본문한 대로 동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나는 잘 살고 형님 집이 좀 못 산다. 그럴 때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든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이 잘 살면 동생들은 형님이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잘 살고 형님 못 살면 그 형님 집에서는 큰 집이니까 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서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럼 이렇게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 형님한테 줘버리면 돼. 그러면 형님 집이 나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기가 싫은 거예요. 즉 재산을 떼주기가 싫다. 그래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과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래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은 건 형님 말이 맞다. 너만 잘 살면 되냐? 지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형님이 너만 잘 살면 되냐?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저만 잘 살아가 되겠습니까? 같이 잘 살아죠. 그러면
알면서 왜 좀 안 줬냐? 이러면 맞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안 주니까 그건 어느 동생인지 몰라도 그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형님, 그 주면 좋은 줄 알긴 아는데요. 제가 욕심 많아가 도저히 안 줘집니다.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내면 불편 안 해요. 즉, 너만 잘 살면 되냐 하는 소리를 들어도 불편 안 하다 이거예요. 욕 얻어먹을 짓을 내가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불편 안 해. 그래서 큰 집에 가는 대신 그런 욕을 기꺼이 얻어먹는 마음을 내면 큰 집에 갈 자유가 있어집니다. 지금은 그 욕을 안 얻어먹으려니까 지금 무슨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집에 갈 자유를 지금 버리려는 거예요. 이 말은 큰 집에 갈 자유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큰 집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속박을 받는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걸 감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낫겠냐. 경제적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조금 움켜쥐고 감옥에 사는 게 낫느냐. 그러면 돈도 손해 안 보고 감옥에도 안 사는 방법 없겠냐. 이게 질문 요지다. 아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욕을 기꺼이 얻어먹는다. 욕하는 형님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돈도 손실 안 나고 감옥에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돈도 아깝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욕하는 형님을 이해한다. 아시겠습니까? 형님 뭐라 그러면 예, 그럴만 하네요. 그 누군지 그 참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죄송해요. 이렇게 꼭 돈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가는 것이 싫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서 참고 듣는 게 아니고 기꺼이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럼 몇 번 들어보면 뭐 손해도 안 나고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형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라. 지어른께서 회를 너무나도 즐기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족 모임에 항상 제가 회를 사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제 손으로 지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제일 쉬운 거는 남편 시키세요. 죄를 지어도 지 아버지 거니까 너가 아버지 문제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남편 시키고 이게 완결책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선 땜방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근데 내가 말이야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 물고기 눈 딱 보고 그 도저히 지적을 못 하겠다. 그러면 밤잠이 안 온다. 약간 풍을 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막 꿈에 물고기가 자꾸 보인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보 그것만 하나만 해두고 딴 건 해줄게. 뭐 딴 건 한 5개쯤 해줄게. 뭐 필요하노? 해줄 테니까 그것만 당신이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이번 애교가 좀 없나 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장만해 놓은 것 지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장만해 놓은 것 장만해 놓은 거를 사다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고 정말 싫으면
이제 싫은 걸 버리는 건 수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사다 드리면서 내 고민을 한번 털어놓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셔서 제가 회를 사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이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가 이렇게 하면 꿈에 자꾸 보이고 잠도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 정도의 애교는 좀 있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면 어지간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식사 습관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살생하지 않냐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남의 음식 식성 갖고 내가 너무 따질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랄까, 식성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꼭 살아있는 거 잡지 말고 죽어있는 거라도, 또는 미리 장만해 놓은 걸 같이 사다 드리든지,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봐요. 근데 그게 상대편이 잘 이렇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말을 오해 안 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마음에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술 한잔 따라 드리면서 회를 숟가락에다가 입에 넣어 드리면서 고래 살짝 얘기하면 이게 잘 넘어가는데, 막 입이 쭉 이래 나와가지고 성질이 팍 나 이래 얘기하면 저게 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돈이 아까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저게 괜히 싫으니까 종교 핑계 대고 저리 지만 다니나 난 안 다니나 이제 이래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요령껏 한번 잘 해보세요. 이 요령껏이란 말이 지혜롭게 이 말이 아시겠어요?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 시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작년 10월에 시동생은 실직한 후에 이혼하고 딸 둘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저희 부부, 아들, 딸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왜 미워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일본 유학, 결혼, 아파트, 결혼 생활 중에 저희 부부와 시누이에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저희 남편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동생이 이혼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서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시동생에게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이 시동생 때문인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고, 둘째는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조카들과 생활할 때 애들하고 엄마랑 부딪히는 그런 사소한 실랑이 같은 것들, 그런 때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로 살고 싶지만 그거는 지금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야 괴로움이 없을까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로 살고 싶다, 이게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부모 모시고 시동생 식구하고 같이 살기는 힘듭니다. 따로 삽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 하면 따로 살면 되는 거고. 시부모님은 일단 저희들하고 같이 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사는 것은 이제 여러 해간에 걸쳐서 많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동생과 이제 조카들 둘,
제가 모질게 하면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근데 내 아는 시동생이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 시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손자 둘하고 아들인데 자기 자식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자식을 내가 갈라놓으려면 안 되지. 그건 나쁜 짓이죠. 나하고 시동생만 생각하면 갈라서자 하는 게 가능한데 나하고 남편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남편은 부모하고 연결이 돼 있고 부모는 시동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끊기가 어려워요. 길은 두 가지예요. 다 같이 어울러 살든지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도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싶지만 남편은 제 부모하고 떨어져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은 또 자기 아들하고 못 떨어져 살 거 아니에요. 시동생하고. 또 시동생은 제 아이들하고 못 떨어져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길거리에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사과를 봤다. 야, 저기 사과 있구나 하고 탁 발견했는데 집어가기는 손이 집어가 그랬어. 눈이 볼 때 짜증날 일 아니야. 손이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먹기는 입이 확 먹어버렸다. 손이 볼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 입이 죽으라고 씹어놨더니 다 위가 가져가 버렸어. 위장이 소화를 시켰더니 진국은 다 혈관에서 다 빼가 버렸어.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남편이 연결되어 있고 나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식하고 다 또 그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하고 그 족하고 보면 거리가 멀지만은 그렇게 보면 이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끊을 수가 없어. 끊는다면 나하고 남편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내 자식이고 저것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 이쪽 내 자식은 그래도 며느리가 있고 애들 엄마가 있잖아요. 저쪽 내 자식은 아내도 없고 엄마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더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거는 내가 시어머니가 돼도 똑같은 입장이야. 이거는 인간의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 좋은지 하나의 가족으로 대가족으로 옛날 같으면 이게 다 한 가족이잖아. 그죠? 옛날 같으면 8촌까지 한 가족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으냐. 안 살려면 내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면 되고 살려면 연기 살려면 껴안고 사는 게 좋다. 요즘 애기 몇 명이에요? 2명. 예, 옛날 같으면 8명 낳아서 키워야 되잖아. 그죠? 합해봐야 몇 명이에요? 4명밖에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으려면 힘드는데 애가 4명이 생겼으니까 서로 돌보면 좋지. 거기에 내 자식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엄마가 돼서 넷이 다 돌보면 되고 한 방에 자는 것만 아니지. 시동생도 내가 남편처럼 돌봐야 되고
부모가 볼 때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따뜻이 돌보기를 원하겠어요? 네 살림 내 살림 구분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정신 아니게 지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헤어져서 엄마 없이 사는 애들은 길 가는 아이들이라도 집에 데려다가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내 조카들인데 따뜻이 돌보는 게 좋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엄마 마음을 내는 게 기도지 뭐. 엄마 마음을 내. 시동생에게 상처를 많이 줘서 괜찮아요.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참여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나니 너니 구분하고 살아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부처님 저는 참 복도 많습니다. 애들 4명에 남자 2이에 부모 거느리고 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돈이 이래 들어온다면 갖다 버릴까?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오히려 다 복이 됩니다. 근데 수녀님들이나 스님들 보면 제 조카도 아니고 제 자식도 아니고 사돈네 팔촌도 아닌데 길거리에 버린 아이들, 제 나라 아이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모아가지고 수십 명씩 돌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4명 돌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것도 내 조카들인데. 애들 없는, 엄마 없는 애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보다도 더 걔들한테 정성을 더 쏟고 더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해줘도 아이들이 섭섭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고 저러구나 이렇게 똑같이 해줘도. 왜냐면 애를 똑같이 키워도 동생은 동생이라고 섭섭해하고 형은 형이라고 섭섭해하잖아요. 엄마가 말할 때 때에 따라서 그냥 특별히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야단칠 때 어떤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형이 참아라. 좀만 내하고 뭐 싸우나?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참아라. 왜 좀만한 게 형한테 대드노? 이럴 때 무슨 구분해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때 상황 봐서 그렇게 말하는데 동생은 기억에 뭐만 남습니까? 늘 형만 두둔하고 엄마는 나만 야단쳤다 이러고 형은 나중에 또 큰 뭐라 그래요. 늘 엄마는 동생만 감싸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알아보지도 안 하고 형이라고 무조건 야단쳤다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형제를 두고 엄마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도 조카들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서 우리를 저렇게 괄시하구나. 그런데 하물며 더 차별했다면 지금 심보를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여서 돌봐줘야 됩니다. 내 아이들은 조금 소홀해도 상처가 적고 의무적으로 의식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내서 아이고 엄마 없이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너가 엄마한테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시동생도 아내 없이 남의 집에서 빌부터 싸우면 어떻겠어요? 눈치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나만 밑에서 사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사세요. 이렇게 오히려 형수가 격려해 주는 게 좋지. 막 눈살 찌푸리고 빨리 나가라. 왜 안 나가노? 이러고 그렇게 해서 나도 불편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베풀어줘도 나중에 남는 거는 은혜 입었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 괄시받았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손해보고 이런 두 가지 재앙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애들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머니가 그 생각하기보다는 네가 나가라 하는 생각이 더 많을 거 아니겠냐. 내가 나갈 수 없다면 저들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이것은 한 집에 당분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 집에 안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면서 이제 이쁜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시동생 재혼을 하도록 도와줘서 애들 잘 돌볼 만한 여자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 그러기 전까지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돼. 이거는 무슨 윤리, 도덕, 법률로 따질 일이 아니야. 인륜으로 보면 다 내가 돌봐야 할 인연이다. 그런 인연이 됐을 때 기꺼이 돌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된다. 근데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 돌보면 먹을 건 생겨야 안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다. 예. 자꾸 이제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면 나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절로 나가게 일러줄까요? 내가 나가라 안 해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시겠어요? 아주 쉬운데. 네? 관심 있으면 일러줄게. 첫째, 남편이 사업이 망해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집도 어때요? 접해서 날아가 버리면 나갈까 안 나갈까? 한번 생각해봐서 나갈까 안 나갈까? 나겠죠? 그러니까 내보내려면 내가 망해버리면 돼요. 그게 낫겠어요? 안 망하고 데리고 사는 게 낫겠어요? 이 선택의 문제.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상대가 나갈 의향이 없는데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면 부처님이 나가게 해주셔야 되잖아.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망하게 해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런 나쁜 재앙이, 기도를 잘못하면 재앙을 자초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 저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이러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자꾸 같이 살려는 마음을 내야, 자기가 나가는 건 자기 일이지만 나는 살려는 마음을 내야 돼요. 같이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생기고 살려면 죽을 사람도 명이 길어져야 같이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래야 내가 재앙을 초래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는 법이다. 저는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 스님인데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입시다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하도 괴로워하니까 이제 예, 데리고 왔구나. 괴로워하니까 예. 제가 50년을 너무 가슴에 쌓여서 예. 예, 제가 이제 19살 때 결혼을 했는데 예. 예, 이제 시조부님 다 계시고 예, 그런데 시모님이 제추띠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오남매 전체 오남매 후처 삼남매인데 이제 남매는 속이고 그래 육남매라 크고 그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조모님은 말기고 이래도 그 꿈이 너무 좋았어. 제가 그만 아무 소도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했는데 오니까 이제 저는 20살, 시어머니는 26.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시모님이 우리 시모님이 39에 오남매를 놓고 돌아가시고 그래 이제 41살에 22살 차이로 전혀하고 그 조금 이제 약점은 있었겠지 뭐 예. 그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아들하고는 1살 세고 예. 저희 남편하고는 그러는데도 이 우리 시모님이 너무나 어른 짓을 딱딱하게 하고 그래 이제 우리 시조부님은 참 학자 어르신인데 저희하고 우리 시모님하고 부르디에 불을 갖고 이제 며느라 해서 자기도 예크고 손부야 해서 저도 예크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당숙무 두 분이 일찍 혼자 되어가지고 너무 못지라가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며느리 손부 너는 너무 흥복이 그래 살지 마라.
저 옛날부터 참을인자 한자성마 징기뭐 또 나쁘게 이제 그 생각날 때만 참아야지 하고 살모 남인데 칭찬 듣고 산다. 그래 저는 항상 삼시는 그 조보님의 참을인자만 생각하고 또 참고 또 짜고 하는데 저희 시모님은 그게 아니라 참 할 말도 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도중에 지금 이제 시부님이 57에 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시모님이 35이었지. 그래가지고 그런 도중에 또 이제 1년상을 내고 나니까 또 시조부님이 또 별세했어요. 하고 또 이제 시조부님 변소 있는 도중에 시조모님이 또 떠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부산에 이제 문간에 젊을 때 들어가지고 7년을 혼자 있다가 따로 노지도 안 했고 그래 오가지고 이제 팔남에 맞으니까 누가 책임지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오가지고 내가 이제 저 말도 못하게 했어. 35세 혼자 된 어머니가 이제 큰 방에 자고 우리가 둘이 작은 방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듣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살았는데도 이 양반은 도저히 무엇이든지 막 좀 너무 가슴에 그 한 소리를 하고 그 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사니까 제가 막 병이 나가지고 좀 욕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안 한 말 한 말 해가지고 전처 자식 며느리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절로 엄청난 이제 험한 소리를 하는 기라 그래 며느리 듣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째 동서가 너 시어머니가 그 소리 들으면 목에다가 이제 칼을 물고 죽을라 굴 정도로 가슴 아프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가 말로 안 할라 해서 어머님 가슴 아픈 소리 하더만은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는 그러면 앞으로 된장도 안 해주기고 김치도 안 담아주기고 쌀도 안 주기고 안 준다. 니 내 자식이 아니다. 해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굴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가 오남인데 시동상 한 사람 놔두고 전부 우리 이제 시무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도 안 오는 거예요. 저 엄마 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우리 시동상이 이제 용띠인데 이 앞에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만 남같이 살아야 됩니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거 알고 싶었어 이제. 그 시어머니가 합의가 되겠냐? 시어머니는 막 놔두고도 우리 시동생들하고도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동생이 그 시어머니 아들이에요. 원래 친형제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의 아들인데도 그쪽 편이 됐다. 그 편이 돼가지고. 의리 없네. 의리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 제사 안 하고 우리 시숙모님이 마산 계신데 삼촌 지사에 며느리 됐고 손자 됐고 할망 됐고 그래 왔더라 그런 기라. 그게 말이 됩니까? 됐어. 대충 교통정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가 어쨌든 지금 살아 계신다. 예. 살아 계신데 나하고 나이가 6살 차이다. 아들은 1살 차이. 그다음에 이 원래 시어머니 우리 영감 어머니의 쪽에 형제가 몇이라고? 오남매 아들 너희 딸 하나. 오남매. 예. 그럼 새로 결혼 오셔가 몇 명? 아들 둘, 딸 하나. 셋. 그럼 8이네. 판가에 8 중에 내 편이 지금 몇 한 개야? 사람. 한 사람. 그게 저기 시누이요, 시동생이요? 시동생 한 명. 예. 그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기는 첫 번째고? 예. 그럼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6인 저쪽을 똘똘 뭉쳐 있어요. 중립은 있어요. 없어요? 뭉친데 저기 우리 시내가 돌아가고 이제 엄마 지우라고. 중립이 몇 명이에요? 중립 몇 명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세. 저 6명이 저쪽 6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예. 6명이 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 편이 5명이지. 그 하나는 예? 둘이고 저기 6명 하나 죽었어요. 시내가 돌아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5대 2네. 그 왜 절로 붙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상 저희들 이제 너무 퍼주고 잘하고 이래가 저희 아들은 너무 잘 때가 있거든요. 이 막내 아들서이 딸들다가 대학을 다시기도 부처님인데 참 제가 사는 게 아는 거게 절도 안 해봤고 이거 자랑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내도 못한 게 좀 있겠지. 나 문해는 전혀 없습니다. 스님, 저 얼굴로 보이소. 문해가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예, 노인정에 제가 좀 음식 솜씨가 아이 조금 그래 있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이 그것이 잘했는데 잘했는데 왜 절로 머리에서 못하냐. 어지르면 그건 모르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네. 이유는 5대 2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다수결 알아요? 다수결. 근데 이거는 과반수가 넘어요.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기 들어보니 그쪽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매들이 그런 그런데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되고 자기네들이 힘든 게네 고마 새가 나는 분들이에요. 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새 난다고 옆에 그 얘기하잖아요. 남 잘 때문에 새 난다고. 그래 우리 애가 자기 삼촌 아프다고 삼촌인데도 항상 공부합시는 나쁜 소리 듣고 해도 돈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고 얘기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싹 다 망해보면 새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싹 새로 내서 그런가 아니야 보지, 어쨌든 저러고. 들어봐요. 싹 다 망해가 새를 안 내고 사이가 좋은 게 좋아요. 그건 좀 아니지. 잘 떼고 좀 새 좀 받는 게 나아요. 아 그건 아니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보람으로 저는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뭐 기분 그러면 좋게 내가 잘 뗐으니까 예. 새 좀 받으면 되잖아요. 아, 저 못돼가 새하구나. 이거 안 그래가지고 됐다. 이러면. 시동산 가는데 은혜를 가서 그렇게 하고 해도 아라들도 그렇고 눈길하면 안 주더랍니다. 엄마가 어떻게 거기서니 저는 딱 그래도 이제 설에도 그 할매인데도 세배사를 가고 23주인데도 다 연락하고 하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할매 할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그러면 큰엄마 전화도 한 번 오고 그거는 엄마가 이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보살님이 싹 정을 끊고 못 살겠는데 예? 정을 끊고 못 살겠다고 본인이 그래 저는 전화 한 번 기다리거든요. 아니, 그래, 정을 끊- 그러니까 정을 주고 끊고 싶은 이런 성격이라고. 근데 정을 끊고 못 살겠다고 자기가 제가 예. 그 정을 예, 이어서 우리 살세요. 어머니 보고도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는 이래서 예. 어머니 인생을 얼마 남았으면 저 인생은 얼마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 고마 저 홀목을 잡고 참 이 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나이가 없어서 니한테 너무했다. 지금이라도 마음 풀고 살자. 이러면 확 풀어지긴데 그런 그릇이 뭔데? 그릇이 뭐 이 요만한 조끼 그릇밖에 안 돼. 저는 나라에다 치모. 그 저기 어머니가 버직이라고 치면 자기는 간장종지만 한데 그것밖에 안 돼. 예. 아니 자기가 그렇다니까. 자기가 간장종지라니까. 저는 실제로 왜 자기 이제 50년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쌓이고 하면 참 내가 나이가 젊어서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 놓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남았으면 저 인생을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왜 살라 합니까? 이래도 저가 안 한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며느리인데 굶고 저 며느리인데 굶고 이래가 꼭 이래 그리 해갖고 갈아놨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더라도 엄마는 엄마야 아니요. 그런데 예, 한 살 새 어머님이 저희 부부 자는데 나가가지고 또 같이 자라보는 게래. 자는 것도 그것도 진짜 많이 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참 이제 자기 얘기 그만하고 자기 얘기 하러 왔어요. 내 얘기 들으러 왔어요. 예예예 이제 됐습니다. 그래 22살 된 처녀가 아들 5살 있고 자기보다 나이도 2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왔으면 22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왔으면 그 마음에 결혼해서 기쁘고 이런 게 있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힘들지. 예,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영감하고 같이 살았으면 괜찮은데 35살이 혼자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5살이라는 게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요즘 35살 한번 손 들어봐라. 35살 아직 젊잖아. 그죠? 그런데 아들 몇 키, 큰 집에 5하고 지혜 3하고 8명 낳아놓고 35살 때가 혼자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아들이다, 나는 어머니다 하는 이름은 그렇지만은 지금 본인하고 이게 35 됐고 이쪽 방에 자는 사람은 남자는 34이고 여자는 아니 자기 엄마는 35인데 35 된 여자가 혼자 사는데 이쪽 옆에서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자면 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 저희 나도 말도 못하고 했어요. 듣는다고 우리 어머니 들으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면 그 둘이 사는 것이 비록 자식이라도 좀 질투심이 있을까 없을까? 뭐지 저기 뭐고. 자기는 어쨌든 자기는 혼자 사는데 한탄스럽고 저건 좀 사실 뭐 별로 부부간에 안 좋아도 어쨌든 자기가 보기엔 좀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좋아 보이겠죠? 그렇겠지.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좀 엄마한테 밉상이단 말이에요. 볼 때 뭐 미운 짓을 해가 밉상이 아니라 아무튼 이게 좀 눈꼴 시렵다 이 말이에요. 둘이 이래 있는 게 한 방에 자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런 엄마 심정을 좀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엄마를 붙들고 아이고 어머니 이제 늙어가 우리 한번 옛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엄마 그래 혼자 그래 35 때가 옆방에 자는데 우리 두 부부는 이쪽에 남자 여자 같이 자고 하니까 엄마 참 마음 아팠죠. 꼴보기 싫었죠.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내가 그때만 나 철이 좀 들었으면 다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철이 안 들어가 그때 내가 엄마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이고 엄마 미안해요. 그 22살에 시집와가지고 그 8명 키운다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를 좀 위로해주고 이러면 풀리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지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한테 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내가 확 풀어줄 텐데 여기에 끝까지 한다. 그건 또 그렇다니까. 이제 이거 옳고 그런 거 따졌는데 자기보다 지금 몇 살 더 많잖아. 그죠? 5살인가 더 많잖아. 6살 더 많은데 지금 보살님도 나하고 얘기해보면 내 얘기 잘 안 듣잖아. 자기 얘기만 하지. 그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지금 보살님 얘기한다고 들을까? 보살님은 지금 스님이 얘기해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분은 며느리가 가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네 말 맞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유가 어떻든 부모가 자식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가 용서를 빌어라 하는 거는 경우에 어긋나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아니 너무 그게 50년 동안 쌓이기 여기 포트가 떨어지질 않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결론은 지금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참여할 죽어도 싫고 그러면 어른이 자식한테 와서 참여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화합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스님한테 물을 것도 없잖아.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끝나서 사는 거지.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그걸 편안하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원망하면 내만 가슴 아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망하는데 말하는 것만. 살아가기는 이제 애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힘으로 그냥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손자 돼 가면 안 돼요. 예? 손자 돼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저 봤지만 금방 한 대만 보면 안 되지. 할매가 되고 손자한테 걸음을 좀 해야지. 손자한테 걸음이 되려면 부모한테 자기가 참여를 해야 돼. 부모 죽기 전에 참여를 하세요. 진짜 손자 생각하면. 그건 형제간에는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그것이 부모한테는 안 보고 살면 안 돼. 그럼 부모하고 관계가 풀어지면 형제간에는 저절로 풀어져요. 그러니까 손자 잘 되라고 풀고 살래요. 손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까짓거만. 아니 손자 잘 된다 보면은 이제 아들은 잘 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잘 된다 보면 또막 풀어야지. 그래 잘했어요. 그래 손자 잘 되니까 네. 가서 푸세요. 풀고 사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들어보니까 6살 많이 먹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한이 많이 맺혔어. 이해는 돼요. 그래도
풀고 사면 누가 좋을까? 풀면 누가 좋을까? 우리 손자 잘 되면 누가 좋을까? 그래. 나를 위해서 풀어란 말이야. 시어머니를 위해서 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풀기로 했어요. 예. 할머니면 성격이 화끈해가 푼다면 풀 거야. 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잘 됐는데 어머니하고 풀면 누구까지 잘 된다. 손자까지 잘 된다. 예.